자, 주자들 유불리에 따라서 전당대회 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 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범위가 굉장히 넓던데 장성철 소장님 보시기에는 언제가 제일 유력해 보입니까? 저는 2월 달 이후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달 이후에? 이후에 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2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그 3월 이유가 달 이후에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유는요? 뭐냐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나는 67곳에 비어있는 당협위원장을 이번에 새로 선임을 할 거야. 그리고 당무감사위원회를 열어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때 득표율이 저조한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바꿀 거야 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그럼 대략 100여 곳 이상의 당협위원장을 새롭게 바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현재 국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국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무감사를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예. 그렇다면 12월 초에 예산안 국회가 끝난 다음에 당무감사를 하고 조광특위를 열어서 여러 가지 당협위원장 후보들을 면접을 보고 선임을 하게 되면요. 3-4달 후딱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까지는 도저히 이건 맞출 수가 없고 저 일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전당대회를 같이 연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 대통령실에서 자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야 되지 전당대회를 뒤로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어. 네.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을 새로 선임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하고 일단은 새로 뽑히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 뽑히는 당대표가 당협위원장도 임명하고 조광특위 열어서 새롭게 총선 대비 진영을 꾸리는 게 맞다라고 네. 판단을 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걸 고집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말을 좀 바꿨잖아요. 예. 비대위 끝나고 나서 사실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만약에 바꾼다라고 계속 밀고 나가면 3월 이후에 열리고 네. 아니면은 2월 이전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근데 예. 대통령실은 뭐 뒤에서 열지 말고 빨리 열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공석인 그 당협 이걸 메울지 말지 이제 한 발을 뺐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혹시 대통령실 의중이 좀 작용했을까요? 뭐 들으신 얘기 있습니까? 저는 의중이 작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대통령께서는 아니 왜 비대위원장이 저런 걸 임명을 할까? 예. 나의 대통령실이 원하는 윤심이 원하는 당대표가 당협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훨씬 더 다음 2024년 총선을 진행하는데 훨씬 더 우리의 의중에 맞게 후보를 선출할 수도 있고 예. 국회의원 후보를 우리가 선정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좀 월권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은 좀 전대식에 빨리 하자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자, 들으신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당권 주자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좀 유력한 그 인물로 좀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이 되면서 차기 당대표 후보군에서는 빠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나 전 의원은 어떤 생각일까요? 듣고 오시죠. 비상근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뭐 당적을 제가 내려놔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자리의 직무와 당권과 관련된 것이 배척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를 받은 입장에서 무슨 당권 운운하는 건 또 적절하지 않겠죠. 도전 가능성은 열려있다. 일단 이런 말씀이시네요. 비상근직이니까. 저는 뭐 처음부터 아직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요. 대한민국 잘 되는 일에 그렇죠.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고요. 예. 비상근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제한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당권 도전 의지 가능성 좀 열어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들리는데요. 정치인들은요. 예. 미래에 대해서는 항상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돼요. 학원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예. 뭐 초이스,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아야 된다. 네. 뭐 이런 건데,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쨌거나 그 저출산이 부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공적인 자리에 그렇죠. 오르셨기 때문에 예. 정치적 어떤 행보를 하시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제한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상은 좀 빠지셨다 이렇게 봐도 예. 저는 될 거라고 보는데 본인은 앞으로의 어떤 일이 또 생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군인 입장에서는 이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는 저는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예. 지금 당권 주자들이 최근에 하는 발언들 조금씩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 또 한 명의 당권 주자죠. 김기현 의원은 지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발언을 내고 네.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발언을 했냐면 여성 예비군 의무화를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기본 안보 교육은 받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일련의 발언 속에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제가 연락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아, 이런 발언을 하냐 전화해보셨어요? 그랬더니 예. 비판받더라도 인지도를 높여나가겠다라는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지도와 네. 주목도를 좀 높여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슈를 선점을 해서 보수층을 타겟을 통해서 호소하는 거다. 예. 그래서 강한 얘기를 통해서 본인의 인지도, 주목도를 좀 높여가겠다는 건데 집토끼를 먼저 잡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 집토끼를 잡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인다. 자, 유승민 전 의원 그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이런 네. 그 결과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결과를 링크하면서 윤핵관이 당을 다 망쳐놨다 이렇게 발언 수위도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룰을 개정해서 전당대회가 네. 당심 대 민심, 윤심 이렇게 대결이 되면은 총선에서 패배한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선거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은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에 많이 동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선거는 중도를 잡아야 권력을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편만 바라보고서 네. 가면은 그 확장성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자기 뭐랄까요? 그 패밀리 안에서는 조직 안에서는 자기가 대장이 되겠지만 네. 결국은 집권을 하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를 우리가 가져오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확장성이 있는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예. 어쨌든 윤심으로만 가서 윤심과 어떤 민심이 괴리가 된다면 그것은 당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예. 것이고 그거는 뭐 선거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은 저는 다 동의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단지 유승민 의원도 과제가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 식구를 전혀 무시하고 갈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어느 정도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어? 타협의 여지가 있어. 협상의 카드가 있어. 예. 이 정도는 보여주셔야 전략적 선택을 당원이나 집토끼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핵관이 당을 망쳐놨다라는 것은 결국엔 지지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지지율이 당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졌잖아요.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민주당한테도 많이 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2024년 선거를 도저히 국민의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아니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서 힘을 받아서 당권을 잡는다고 한들 공천권은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게 바로 총선 승리에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느냐. 그건 총선 패배의 길이다. 그러니까 나 유승민이 중도층을 잡겠다. 그래서 총선 승리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하반기 국정 운영을 제대로 좀 뒷받침하겠다. 그게 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길이다.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예. 보수 지지층들이나 대통령을 지지하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도 총선에 패배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유승민 전 대표가 예. 만약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면 이러한 논리, 내가 총선 승리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는 것을 보수층 지지자들에게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득시킬 수가 있느냐. 그것이 설득이 이렇게 되면 강한 발언을 내놓는 것보다는 네. 보수층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중도층 표심을 흡수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오늘 국힘 내부 상황 취재를 많이 해오셨으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든가 네. 당심 비율을 늘린다든가 네. 이 전당대회 룰을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전에 바꿀 것인가 이것도 관심인데요. 바꿀 것으로 분위기가 보여져요. 어떠세요? 예. 지금 제가 그냥 분석하고 듣기로는 대통령실에서는 룰을 좀 개정을 해서 당원의 비율을 좀 높이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대략 9대1 정도로 9대 1이요? 네, 높이는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당대표 선거 때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원래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선거라든지 서울시장 선거 후보들 뽑는 때는 그냥 전 국민 상대로 하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도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될 때 역선택 방지 설문 조항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 뭐냐면 딱 전화를 해요. 그럼 받잖아요. 그럼
귀하는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그랬을 때 저는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럼 바로 끊는 그러면 겁니까? 바로 대상자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끊고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입니다. 아니면 전 무당층입니다. 지지정당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라고 볼 수밖에 이거 어떻게 없습니다. 바뀔지 좀 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네. 여러 훈수를 지금 두고 계신데요. 자, 어쨌든 이분이 당대표를 출마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못하죠. 유승민 전 의원도 네. 굉장히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홍준표 시장의 속내는 어떻게 읽으십니까? 글쎄요, 뭐 유승민 대표가 되면 대구에서의 헤게모니를 뭐 놓칠까봐 좀 걱정이 되셔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당신께서 뭐 당무와 관련해서 본인의 뭐 어떤 확장성을 계속 넓혀가고 싶어서 그런 건지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떤 시정에 좀 더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사실은 맞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정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보다. 왜냐하면 본인한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대구시장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그거에 전념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좌파 여론조사 기관이 유승민을 1등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론조사가 그렇진 않거든요. 뭐 설문 항목을 좀 이렇게 약간 유리하게 예. 만들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다 볼 수 그쵸. 있다. 예. 여론조사는 과학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호도하는 이유가 뭘까? 예? 어쨌든 용산의 어떤 분위기를 감지하고 그거에 좀 총대를 매주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마저 좀 듭니다. 예.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뭐 이 얘기는 또 했습니다만은 또 하나 이제 원인 진단을 하는 것이 무리하게 당을 통합했더니 선거에 졌더라. 자, 이런 분석을 했거든요. 황교안 대표의 주장과 분석에 예. 대해서 제가 1%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분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어떠한 참 평론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예. 자칫 잘못하면 황교안 전 대표의 이번 전당대회 출마가 예. 상당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희화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번 국무총리 했던 분이고요. 법무부 장관 했던 분이고요. 예. 대통령 권한대행 분이에요. 그분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2020년도에 있었던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그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내 모든 것을 걸겠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과연 이것이 이분의 여러 예. 가지 경력상 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대한민국이 총선을 부정선거할 예. 만큼 엉망인 나라라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이렇게 좀 상식적이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시는 분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히 좀 악재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근 국민의힘에서 이슈파이팅에 가장 적극적인 분은 아마 정진석 비대위원장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최근에 한 발언들을 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자, 북한 도발 관련해서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물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습니다만은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문수 위원장 그 발언 논란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뿐이겠느냐, 뭐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신념일까요? 아니 뭐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내고 예. 싶으신 것 같아요. 뭐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상 당 대표의 직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식 당 대표가 되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누굽니까? 저기 앞에 그 김기현 우리 의원님. 뭐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관심도를 좀 올려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 그 좀 전략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당원이나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표현이 저렴하거나 천박하면 선택하지 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좀 생각을 좀 달리 하시고, 예. 여당의 대표입니다. 좀 품격 있는 정치, 품격 있는 표현을 써주시면 오히려 인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왜? 예. 지금 가뜩이나 정부가 성과를 내는 것도 하나도 없고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부분도 예. 하나도 없는데, 아, 여당 대표는 그래도 좀 품이 넉넉하고 넓구나. 예. 품격을 갖췄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부 이후에
정부의 인재들을 많이 여당에서 배출해낼 수 있겠구나. 예. 이런 좀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좀 발언들이 더 거칠어지는 느낌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김상일 평론가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제가 보기에는 당대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되게 좀 자신감도 붙으셨고 신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3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그 국회 부의장직을 이제 그만 빨리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한두 달 더 해서 뭐 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회의가 열릴 때 사퇴서를 제출할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비대위원장직에 몰두하시는 게 열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꾸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화면에 나오면 화를 내세요. 언짢은 표정을 예. 갖고 화를 내신단 말입니다. 그럼 국민들한테 보기가 안 좋아요. 국민들한테는 항상 냉정하고 점잖은 표정과 말투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지 화를 내듯이 본인의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3번째는 가르치려고 들이지 마시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들에게 언론인들에게 공부나 열심히 해라, 공부나 해라 이런 식의 말씀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집권 여당의 당대표다운 그러한 자리의 무게감을 느끼셔서 발언과 표정을 상당히 신중하게 하셨으면 예. 좋겠다. 그래야 당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두 분 모두 정진석 위원장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해 주셨고요.